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문서를 어떻게 기획하고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문서는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를 위해서 파워포인트 문서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이때 파워포인트 문서를 우리는 프레젠테이션 문서라고 부릅니다. 프레젠테이션 문서는 그 문서를 기반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함으로써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고 세련되게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때를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워포인트 문서는 기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 실행의 애초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저는 오랜 동안 그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축적되었던 여러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모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1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파워포인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부터 프레젠테이션 실행까지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문서 기획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며 프레젠테이션 문서의 구성과 분량은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할 것인지, 또한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서 문서를 준비할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은 어떤 것이며,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검색해야 되는 백과사전과 검색 사이트 10군데 정도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사진 이미지들은 어디서 모으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는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발표함으로써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인포그래픽이 굉장히 중요하고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디자인 아이디어와 인포그래픽은 어디서 참고할 것인지, 그리고 파워포인트에서 테마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프레젠터, 즉 파워포인트 문서를 발표하는 사람이 말할 때 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나레이션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단순하고 일관된 디자인의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는 그야말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하는 문서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제공된 것입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은 무엇일까요? 애초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은 광고 대행사가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에게 이렇게 하면 광고의 크리에이티브와 기획 내용이 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기획서와 제안서,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 후에는 영화 감독이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기획 중인 영화나 콘텐츠 기획을 발표하거나 이럴 때, 또는 기업이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새로운 상품에 대한 장점과 매력을 설명할 때, 그리고 예술가들이 완성된 작품을 소개하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발표할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진행을 위해서도 파워포인트 파일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널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은 이 프레젠테이션 문서가 여러 정보를 문서에 효율적으로 편집하고 발표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활동, 이러한 활동에 적합하기 때문이겠죠. 특히 프레젠테이션 문서는 컴퓨터나 멀티미디어 장치, 그리고 그런 기능들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기능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문서로서 가장 많이 하게 된 것이죠.
사실 프레이즈라든가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워포인트가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또 쉽게 배워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파워포인트는 그 안에 어떤 문서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런 것들로서 굉장히 효용성이 많이 검증됐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를 준비할 때는 프레젠테이션 실행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제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과정 전체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드는 작업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목적이 생기는 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일 것입니다. 아무 목적이 없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일이 생기진 않겠죠. 내가 광고를 제안한다거나 또는 상품을 소개한다거나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강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러한 목적이 생기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의 첫 번째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제가 프레젠테이션 기획이라고 뒀는데 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목적이 발생한 것이 기획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그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큰 그림이라는 것은 프레젠테이션 기획의 큰 그림은 누가 프레젠터로서 발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주제와 내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how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기획이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큰 틀에서 내용과 아이디어를 기획을 해야 되겠죠. 이때 우리가 많이 동원되는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모으고 어떤 조직 또는 팀 내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기획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팀 내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폭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브레인스토밍 회의라고 얘기하게 될 수 있겠죠. 여기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전체 스토리를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젠테이션 기획이 여기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묶어서 프레젠테이션 기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기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용을 위한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이것은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또는 분석 문서와 발표 전략을 수립하는 이러한 과정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와 같은 분석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사용될 재료들을 수입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재료들을 수입한다는 것은 재료들을 없으면 만들기도 해야 되겠죠. 이 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원고 작성은 텍스트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사진, 이미지, 사파, 이미지, 오디오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요 과정들이 다 문서 내용 작성과 편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디자인과 편집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자인과 편집 작업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로 파워포인트의 마스터 페이지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제가 마스터 페이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마스터 페이지를 다루는 것은 별도의 강의로 따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 마스터 페이지를 통해서 파워포인트 문서의 기본적인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원고 작성하면서 바로 마스터 페이지 구성하고 디자인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작업들이 총 마무리가 되면서 내용 원고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발표자, 즉 프리젠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레이션을 작성하는 그런 작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파워포인트 문서를 갖고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프레젠터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자신이 읽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가볍게 하는 경우야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나레이션을 작성해서 그 원고대로 우리가 읽는 그런 것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현장 확인과 설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몇 명의 인원이 올 것인가,
그 다음에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어서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는 여성들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년층일 수도 있겠고 청소년일 수도 있겠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청중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점들을 우리는 프리젠테이션 준비하면서 염두에 둬야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할 컴퓨터의 환경이 어떤 것인지, 영상은 재생되는지, 설치한 글꼴은 여기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할 컴퓨터에 설치된 글꼴은 내가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한 글꼴과 과연 맞는 것인지, 마스크는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리젠터가 이야기할 또는 읽는 식으로 할 것이 나레이션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여서 문서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수준까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실전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지겠죠. 저는 굉장히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참여해서 주도를 해본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낀 것은 뭐냐면 프레젠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습하고 많이 경험함으로써 성장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전체의 이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목적이 생겼고 그 다음에 큰 그림이 정해져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내용과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되게 집단적인 창의적 발상 기법으로서 집단에 소속되는 인원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제시한 아이디어 목록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디어 회의와 기획 회의와 중간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방법을 개발한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분은 브레인스토밍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디어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특이한 아이디어를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개선해서 우리가 실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로 활용한다라,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할 때 누군가 모여서 같이 하거든요. 같은 팀원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서 준비된 몇 명의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임시적인 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한두 명의 동료라든가 도와주는 사람의 그런가 둘이서도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아이디어가 풍부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문서로 한 프레젠테이션 실행, 이것은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브레인스토밍 회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프레젠테이션 문서의 구성과 분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보다 보면 크게는 몇 장의 프레젠테이션 문서로 슬라이드가 되어 있을까요? 보통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슬라이드 문서는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주어지는 시간은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슬라이더가 몇 개가 적당할까요? 보통은 10장이고 정말 많아야 20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잘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첫 번째 슬라이더는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프레젠테이션 제목. 네, 마지막 슬라이더는 마무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슬라이드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텍스트와 이미지, 인포그래픽 이미지, 사진 이미지 이런 것들로서 슬라이드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작성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슬라이드를 분량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문서의 분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몇 분이 촬영할 수 있는지 그걸 미리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근데 10분, 15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분일 때 슬라이드 한 장에 몇 분씩 할애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슬라이드 한 장에 1분씩 할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0장이라면 어떻게 할애해야 될까요? 30초에 한 장 정도가 할애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발표 시간에 준해서 항상 슬라이드를 만드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10분에는 한 10장의 슬라이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분이더라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20장 정도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것 또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경험하면서 더 그런 거에 대한 합당한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꼭 전달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은 한 10장 정도로 준비하지만 뒤에 참고 자료로 슬라이드를 덧붙여서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이 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경우에는 이 참고 자료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발표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의 파워포인트 문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관련 자료, 정확한 관련 자료를 우리가 표시해야 될 경우가 되게 많겠죠. 물론 우리가 개별적인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그 발표를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 경우도 많겠죠. 그 자료로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할 때, 특히 만약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발표할 때는 이러한 그 검색을 위한 백과사전 사이트라든가 검색 사이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가장 무난하게 사용되는 것 한 10가지 정도를 좀 추려봤습니다. 위키피디아, 이건 전 세계인이 만드는 온라인 백과사전이죠. 여기서 영문 위키피디아와 한글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백과, 다음백과, 이거 참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네이버 뉴스, 구글 뉴스 검색, 그다음 네이버 학술정보, 구글 학술정보, 구글 도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키워드를 위키피디아 이런 식으로만 쳐도 다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좀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들 때 이 서점 사이트가 의외로 유용하다는 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점에는 정말 책에 대한 가격과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거기서 참고할 수도 있다는 점들도 우리가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그러다가 필요하면은 그 책을 사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작성할 때 크게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를 할 때 대체 어디서 저기를 하는지, 어디서 이미지들을 이제 가져오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와 구글에서 한글과 영문으로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와 같이 이미지 탭이 있죠. 이미지 탭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들이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들,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라는 사이트와 픽사베이라고 하는 사이트, 여기 무료 라이센스 이미지들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되게 중요한 웹사이트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프레젠터는 이 문서를 준비하는 프레젠터는 바로 이러한 그 브라우저에서 즐겨찾기를 꼭 해서 즐겨찾기로 모아두시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우리가 이러한 그 프리픽이라는 웹사이트도 제가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인포그래픽을 직접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는 인포그래픽을 참 많이 쓰죠. 근데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파워포인트에서는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스마트 아트는 삽입 탭에서 여기 스마트 아트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대화 상자를 열 수가 있는데, 이 스마트 아트를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세련된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도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포그래픽을 만들 때도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아이디어는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찾긴 하지만 구글에서 영어로 인포그래픽이라고 입력을 해서 이렇게 찾으면 엄청나게 많은 인포그래픽 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작업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권유해 드릴 사이트는 핀터레스트인 것 같아요. 핀터레스트는 원래가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이제 모여서 자신들이 이제 많이 활용하는 아이디어의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딴 곳에서 우리가 공유해서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핀터레스트입니다. 이곳에서 여기서도 인포그래픽이라고 치면은 정말 많은 자료들이 제공된다는 점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인포그래픽을 어떤 식으로 그릴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워포인트 템플릿은 또 어디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에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통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미 파워포인트가 만들어 놓은 아주 뛰어난 디자인의 템플릿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파일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테마를 선택해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워포인트 문서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테마 이쪽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들면서 테마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파워포인트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비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파워포인트 문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문서를 하다가 새로운 파워포인트를 문서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 만들기 그런 페이지가 나타났죠. 자, 기본적으로 새로운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해서 만드는 방법이 더블 클릭해서 이와 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로 가셔서 우리가 여기서 이미 있는 템플릿들을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테마를 클릭해 보시면은 테마별로 이와 같이 굉장히 여러 개의 저기들이 이러한 파워포인트 템플릿들이 나오죠.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만약 이러한 그걸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와 같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서가 열리면서 이러한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그러한 문서를 우리가 이러한 서식 문서들을 활용해서 이걸 바꿔가면서 우리가 파워포인트 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문서는 요게 표지 문서겠죠. 표지는 이와 같이 디자인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문서네요. 또 다른 어떤 표지 같은
그건 차례 같은 문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본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되어 있죠. 요거는 맨 마지막 문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렇게 그 표지 슬라이드,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그 다음에 중간에 몇 가지 유형별 그런 슬라이드를 이렇게 서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번째 준비사항으로서 프리젠터가 발표할 나레이션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프리젠터가 파워포인트 문서를 열어놓고 발표를 하겠죠. 발표를 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나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프레젠테이션 문서만 보고 프레젠터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프레젠터가 할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문서로 작성을 해두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이와 같이 이러한 그 텍스트들을 작성해 두는 것, 그래서 프레젠터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프레젠터 문서는 그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슬라이드 노트인데요. 여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작성하는 경험을 통해서 공유되는 그동안 공유되는 그러니까 프레젠터들끼리 공유하는 몇 가지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감사 인사와 더불어서 제목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청중들은 스크린이나 화면을 통해서 문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레이션은 핵심 내용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전체를 읽는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핵심적인 내용만 나레이션을 작성하면 되겠죠. 그리고 프레젠터는 실제로 읽어보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말투로 하도록 스스로의 어떤 말하는 툴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레이션을 읽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레이션 문서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설명하는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슬라이드 원래의 문서에 있지 않더라도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섞어가면서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계의 명언이라든가 기억에 남을 만한 멘트 이런 것들도 꼭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전체를 한 문장으로 축약시킨 그런 나레이션을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작성해 봤던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보면서 나레이션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제가 그 PR 프로젝트에서 제안을 했던 그러한 실제 문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좀 다르게 돼 있죠? 저는 이렇게 배경을 까만 슬라이드를 좀 해서 좀 강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슬라이드 노트가 어디 있죠? 파워포인트에서 슬라이드 노트는 바로 이 슬라이드 영역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라고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그러면 보통 프레젠터들은 자신이 발표할 그런 나레이션을 요 밑에 이렇게 적어두고요. 뭐 차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저희 제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을 준비를 해두기도 하고요. 자, 환경 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짤막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설명을 해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모든 슬라이드에다가 그 나레이션을 적은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좀 길게 나레이션이 돼 있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길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레이션들을 작성해서 한다라는 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프레젠테이션 문서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면서도 일관된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문서라고 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문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이 단순하고 일관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디자인을 뽐내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표를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그리고 어떤 걸 설득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따라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문서들은 이와 같이 굉장히 텍스트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광고 대행사가 광고주를 설득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사실 텍스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어떤 발표를 할 때 이럴 때는 또 이제 텍스트를 많이 사용하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식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여백을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순한 디자인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문서에서 명조보다는 고딕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인쇄된 데서 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어떤 스크린이라든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볼 때는 고딕체가 가독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색상도 너무 많은 색상을 사용하게 되면 산만하기 때문에 두세 가지 색상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들은 하나의 슬라이드에서 적어도 6줄은 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그런 노하우로 공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듯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정해진 공식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굉장히 그때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프레젠테이션을 실제 공간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웹엑스라든가 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아니면 영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제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문서,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드는 것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문서는 발표를 통해서 설득하기 위한 문서이다. 그리고 실제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 실행까지 가는 과정은 문서를 기획하고 내용을 작성하고 편집하고 프레젠테이션의 실전을 준비하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프레젠테이션 문서 기획에서는 브레인스토밍 같이 집단적으로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주제를 참신하게 만들어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문서는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1분에 한 장 또는 30초에 한 장 정도를 배려해서 10장에서 20장이 넘어가지 않는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자료들의 검색을 위해서는 온라인 백과사전과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곳에서 뉴스 정보를 잘 검색하시라는 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미지들은 네이버나 구글에서 영문과 한글 키워드를 통해서 찾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즐겨찾기로 항상 그 사이트들을 좀 이렇게 관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사용하는 인포그래픽과 디자인 아이디어는 구글 이미지에서 인포그래픽 영문으로 인포그래픽이라고 입력을 하고 또는 핀터레스트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는 초보자일 때는 테마,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레젠터는 나레이션을 작성하기 때문에 나레이션 작성하는 것도 프레젠테이션 준비에서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서는 단순하고 일관된 디자인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프레젠테이션의 전체적인 기획과 준비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바들에 대해서 모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파워포인트 문서 준비에 관해서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